다음은 사회부 배수아 기자. 네,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일하면 어느 누구든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것을 35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35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35년짜리 시나리오. 말씀해 주시죠. 네, 경기도 이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7월에 이 64세 문모 여성이 80세 할아버지한테 이제 전세 자금이 좀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립니다. 자녀 유학비가 필요하다, 또 생활비가 필요하다 하면서 그때마다 돈을 이제 할아버지한테 빌렸고, 이 할아버지가 스스럼 없이 이제 빌려주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두 사람이 10년 동안 이웃 사이로 지내면서 굉장히 또 친하게 지냈고, 할아버지한테 또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또 친근하게 또 다가가고, 또 할아버지가 고추 농사를 하는데 이 고추 농사를 이 여성이 거의 도맡다시피 이렇게 했다고 해요. 너무 친하고 너무 가족 같으니까 수중에 돈이 없으면 가족들 몰래 이 땅을 담보로 해서 이제 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최근까지 총 8,500만 원의 돈을 할아버지가 빌려줬다고 하고요. 마을에 이제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도 이 여성이 뭐 자녀 유학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차례 이렇게 돈을 빌려준 금액만 9,8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이제 수중에 돈이 없을 때는 신용카드로 이제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여성이 마을에서 굉장히 천사로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순직한 육군 중령의 아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도 직접 갑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의 묘소에서 참배를 한 마을 사람들도 있었고요. 490만 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의 보증금에 월세 25만 원의 집에 이 여성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거를 또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스스럼 없이 돈을 이제 계속 빌려줬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성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거짓말을 했더니 그녀의 가짜 인생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뭐 남편이 순직한 육군 중령이었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자녀의 유학비가 필요하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고요. 심지어는 이 여성의 이름이 문모 씨가 아니라 전 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으로 아예 가짜 인생을 완벽하게 살았던 건데, 피해 입은 사람만 8명이고요. 돈을 빌려서 또 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되게 크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천에서 오기 전에 이제 전북 부안에 이 여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또 이름을 이번에는 임씨로 그렇게 삽니다. 이천에서처럼 비슷한 수법으로 또 마을 사람들한테 또 수억 원의 또 돈을 빌려서 이제 도망을 이천으로 왔던 거예요. 사실 이 여성이 이렇게 가짜 인생을 살게 된 거는 이제 35년 전으로 거슬러 가요. 1980년도에 이 여성이 강원도 원주에서 살았는데, 이제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집을 나오게 된 거예요. 집을 나오면서 이혼을 하게 됐고, 일정한 거주지가 없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이제 말소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임모 씨라는 그 주민등록증을 줍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전북 부안으로 가서 그 준 임모 씨의 인생을 이제 살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또 도망을 가서 이천에 가서는 문모 씨라는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데, 무려 35년 동안,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절반 동안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꼬리가 잡혔고요. 강원도 원주에서 원룸에 있다가 경찰에게 긴급 체포가 됐는데, 사기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근데 정말 10년을 가족같이 지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돈보다도 사실은 그 사실 자체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고, 또 소액을 빌려준 사람들은 그냥 워낙에 뭐 언니 동생으로 이렇게 지냈으니까 신고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 전 씨는 심지어 이 도망가는 그날까지도 마을 사람 한 명한테 도망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서 또 원주로 갔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돈들은 계속 왜 필요해서 그렇게 억대까지 갈까요? 사기를 치는 금액이? 사실 그게 정말 미스터리인데요. 뭐 이 여자가 유흥을 했다거나 도박을 하지도 않았다고 하고 그렇다고 뭐 사치품을 썼다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어딘가에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경찰에 진술을 하기로는 오로지 뭐 생활비 그리고 병원비에 썼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던 것을 계속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지금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또 집중적으로 또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이 남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럴 수 있다. 사랑한 사람 위해서 뭔가 자식 그런 아닐까 거는. 자식? 뭐 그쵸 연세가 또 숨겨놓은 자식이 있으시니까. 있다거나. 아니면 저는 돈 꿔준 사람들이 다 내연의 관계라서 꿔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뭐. 했었어요. 근데 이천에서 살 때 20살 연하의 동거남이 있었다고 해요. 이 여성분이요. 네, 이 여성분에게. 근데 이제 연인 사이는 아니고 마을 사람들도 고모 조카 사이로 똑같이 문 씨였는데 엄마랑 조카가 왜 같이 사냐고. 근데 오히려 이 남성을 지금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게 남성이 이 마트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돈을 벌면 다 이 여성을 갖다 줘요. 그럼 본인은 15만 원만 용돈으로 받고 이 여성이 내가 너 돈을 그동안 모아줄게 했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남성도 그동안 이렇게 벌었던 돈들을 날려버린 그러니까 남성도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35년을 가짜 이름으로 가짜 인생을 살았으면 이제는 뭐 내가 진짜 누군지 내 이름이 진짜 뭔지 헷갈릴 만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성이 35년 동안 가짜 인생을 사니까 노년을 정말 이제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좀 찾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이제 원주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지문을 찍는데 그때 찍었던 지문이랑 이천에서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썼는데 이 차용증을 쓸 때 찍었던 지문이 일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수사에 난항을 겪다가 이 지문을 가지고서 바로 이렇게 경찰에게 체포가 되는 이런 그러니까 진짜 인생을 살려다가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그런 셈이죠. 35년을 그렇게 야, 투자한다. 근데 어떻게 그 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까? 잘하려 그러다가 그 습성이 나와서 또 근데 결국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분명히 처음에 꿨을 때 금방 갚고 이자도 주고 아무튼 계속 그런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아무것도 딴 데 돈을 쓴 게 없다니까 이게 어딘가에 또 묻어 놓은 거 아닌지. 몰래. 돈을 어느 지역에 원주? 파보려고. 어? 파보려고. 아니야 안 파볼 거야. 예. 누가 또 따라올 것 같아서 나 혼자 판다. 아무튼 행복 지수가 높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당신이 짠 이 35년간의 시나리오 때문에 눈물 흘린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요. 앞으로의 35년은 반성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